탄핵남용방지특별법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탄핵소추 권한을 국회에서 남용하지 말자. 원칙적인 규정이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무 개시 후에 6개월 내 탄핵 금지. 물론 이제 뇌물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형사처벌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까지 이르면 바로 파면을 하거나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면 바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겠죠. 심지어 탄핵소추를 하면은 직무대행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무대행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근데 탄핵소추가 되고 나면 직무대행자가 있어야 그 직무대행을 하면서 부처의 업무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대행자도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막 탄핵소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줄탄핵이 가능합니다. 어떤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하면 차관이 대행하면 차관도 탄핵소추하고 그 밑에 있는 기조실장이 대행하면 또 기조실장도 탄핵소추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탄핵소추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법안 내용이고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보복성 탄핵소추는 금지돼야 됩니다. 자기가 재판받았던 사건, 수사받았던 사건 해당 검사나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금지돼야 된다라고 봤고요. 하도 과거 거에 아무거나 들고 와서 탄핵소추 사유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니까 적어도 징계시효처럼 탄핵소추도 시효 3년을 좀 설정해야 된다. 시효가 있어야지 일종의 징계 절차거든요. 그래서 시효를 설정함으로써 탄핵소추 남발을 막아야 되고요. 또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중복해서 탄핵소추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정은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비용을 해당 정당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듭니다. 첫째,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결성되면서 그쪽에 변호사들한테 비용을 주고 헌법재판을 이끌게 해요. 그러면 그게 벌써 탄핵소추가 남발되다 보니까 국민혈세 4억 6천만 원이 민주당이 지정하는 변호사들한테 돈이 입금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탄핵소추가 남발되면서 계속 무더기 기각을 당하고 있는데 돈은 국민혈세로 배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선임하니까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 배불리는 일을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탄핵소추가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깎아버리고 나머지만 정당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사명감 때문에 이제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핵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을 또 개인적으로 낀 비용으로 또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비용은 공무원이 국회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소추를 남발한 정당에서 부담해야 된다. 아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안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탄핵소추를 남용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어떤 합리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조속히 법사위에 전체회의도 해부해서 저는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하면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왜 국익에 부합하고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저는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